384페이지에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 해보겠습니다. 자, 원하고 직선의 위치관계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 관계를 우리가 찾는 방법,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원의 위에 있는 접선의 방정식 찾는 방법까지 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해볼 건데 강의를 다 듣고 나서 이 내용들은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게 지금 내용이 정리되어 있는 거니까 쭉 수업을 듣고 하시면 되고, 크게 어렵지는 않고 이전에 배웠던 것들이랑 연결시키는 거니까 그 전에 배웠던 것들을 다시 잘 기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384페이지 밑에 보면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하고 직선의 위치관계는 그렇죠? 우리가 앞에서 두 직선의 위치관계에서 교점의 개수에 따라 구분하는 걸 해봤던 것처럼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도 역시 교점이 몇 개냐로 나눠 보면은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고 직선이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 그다음에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를 특별히 접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접한다. 그 다음에 원하고 직선이 만나지 않는 경우 이렇게. 그러면 교점이 두 개일 수도 있고 한 개일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확인을 할 거냐? 어떻게 확인을 할 거냐면 원에서 제일 중요한 건 중심하고 반지름입니다. 중심하고 반지름. 자, 그랬을 때 이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있겠죠. 거리. 이거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그 계산한 거랑 반지름이랑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가, 자, 여기서 보면은 여기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D가 되겠죠. 그 다음 반지름은 여기지. 이렇게 되니까 점하고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알 수가 있고, 점하고 직선 사이의 거리랑 반지름과 같게 되면은 이거는 한 점에서 만나는 거죠. 접하는 거고, 점의 그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보다 크면은 얘는 만나지 않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어떻게 돼? 점하고 직선 사이의 거리, 그러니까 원의 중심하고 직선 사이의 거리와 반지름 사이의 관계를 이용을 해서 우리는 원이랑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나고 있는지, 한 점에서 만나는지 아니면 만나지 않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여기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 이 접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수학에서 이 접하는 게 문제를 풀다 보면 많이 나오는데, 이 한 점에서 만나는 상황이 되게 가장 특수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요 시점을 요 점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접한다가 대부분의 문제가 됩니다. 이제 뒤에서 이어질 때는 물론 이 부분에서는 두 점에서 만나거나 만나지 않는 것도 나오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접하는 데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오케이?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또 대수적으로도 판단해 볼 수가 있는데, 대수적이라는 건 계산을 통해서 위치 관계를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앞에서는 점하고 직선 사이의 위치 관계로 알아봤던 건데 그냥 순수하게 계산으로 알아볼 수가 있는데요. 원 C와 직선 L의 교점의 좌표는 방정식 C와 방정식 L을 동시에 만족하는 두 실수 XY의 순서쌍이니까 두 방정식으로 이루어진 연립방정식의 실수의 해가 교점의 좌표가 됩니다. 결국은 뭐다? 연립방정식을 풀어라. 우리가 앞에서 연립 2차 방정식 풀었었죠? 그 배운 이유가 이 부분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C는 XY에 대한 2차 방정식이고 원은 L은 XY에 대한 1차 방정식이니까 1차 방정식을 2차 방정식에다가 대입을 해주면 되죠. 그렇게 해서 2차 방정식을 풀었을 때 X값이 두 개가 나오면 교점이 두 개인 거고, X가 하나 중근이 나오면 한 점에서 만나는 거고, X가 존재하지 않으면 해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정리한 게 이겁니다.
자, 원 C와 C의 방정식과 직선 L의 방정식을 연립했을 때 얻은 X에 대한 2차 방정식 또는 Y에 대한 2차 방정식을 이렇게 판별식을 D라고 할 때 C랑 D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건 그 판별식 D가 0보다 크면 되고,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건 D가 0이면 되고, 만나지 않는다는 건 D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관계로도 알아볼 수 있는데 어떤 게 더 좋으냐면 점과 직선 사이의 위치 관계로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점과 직선의 위치 관계로는 여러 가지로 활용이 가능한데 이 판별식으로 하는 거는 좀 한계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계산을 하다 보면 점과 직선의 위치 관계로 하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네. 그리고 모든 풀이가 다 그렇게 설명이 돼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걸 연습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예제를 풀면서 한번 연습해 볼게요. 네, 예제 101번입니다. 101번을 보면 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9랑 y는 루트 3x 플러스 k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k 값의 범위를 구해라, 이렇게 돼 있죠. 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자, 첫 번째 방법은 점과 직선의 위치 관계로 한번 풀어볼게요. 첫 번째 방법은, 자, 그 점이라고 하는 건 중심이죠. 자, 그럼 이 원의 중심의 좌표는 0,0이고 반지름은 3이죠. 3. 자, 그럼 이 0,0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랑 이 반지름이랑 비교를 하면 되는 겁니다. 점하고 직선까지의 거리를 D라고 하고 반지름을 R이라고 했을 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건 어떻게 돼? 반지름이 더 커야 되는 거죠. 그치? 다시 한번 그려보면은 원이 이렇게 있고 직선이 이렇게 해야 두 점에서 만나는 거죠. 자, 그럼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이 원의 반지름, 이 반지름보다는 짧아야 되는 거지, 그치? 이렇게 D가 그래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이 직선의 점과 직선 사이의 위치 관계를 사용을 하려면 자, 전부 다 한쪽으로 이항이 되어 있어야 되죠. 루트 3x y를 좌변으로 이항을 하면 마이너스 y 플러스 k는 0이랑 0,0 사이의 거리, 자, 거리 d는 루트 a의 제곱 3 더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 1 절대값 0 넣으니까 k 이렇게 되겠죠. 요게 그러면 루트 4니까 2분의 절대값 k 이렇게 되겠지. 자, 얘가 어떻게 돼야 돼? 2분의 절대값 k가 거리인데 반지름이 3이었죠. 3보다 작으면 되는 겁니다. 자, 양변에다 2를 곱하면 절대값 k는 6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절대값이 a보다 작다 이렇게 되면 그때 x는 마이너스 a보다 크고 a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공식. 자, 그래서 k는 마이너스 6보다 크고 6보다 작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요거는 점과 직선 사이의 그 중심하고 직선까지의 거리랑 반지름 사이의 관계로 풀어본 거고요. 자, 두 번째 판별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판별식으로. 판별식으로 한번 하면은 어떤 게 편한지 한번 보세요. 친구들은 판별식을 많이 했어가지고 얘를 더 편하다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로 연습하는 게 그 멀리 봤을 때 훨씬 좋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한다? 요 y 대신에 얘를 여기다 대입합니다. 지금 이거 연립방정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연립방정식 대입을 해주면 x 제곱 더하기 y 대신에 요게 들어가니까 얘는 루트 3x 플러스 k의 제곱은 9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얘를 전개를 해보면 x 제곱 플러스 3x 제곱 플러스 2 루트 3kx 플러스 k 제곱하고 9 넘어와서 마이너스 9는 0 이렇게 되겠죠. 자, 얘네들을 계산을 해주면 제곱 플러스 2 루트 3kx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오는데 얘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건 얘 판별식 d가 0보다 커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2차항의 개수가 짝수죠. 그치? 짝수지. 그럼 b''이 루트 3k 이렇게 해서 얘는 4분의 d 하면 되고 4분의 d는 b'의 제곱 마이너스 ac입니다. 얘가 0보다 크면은 얘가 두 점에서 만나는 거겠지, 그치? x를 두 개 갖는 거고 x 값을 두 개 갖는다는 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b'의 제곱하면 3k 제곱 마이너스 4 a가 요거고 c가 요거죠, 그렇죠? 곱하기 k 제곱 마이너스 9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3k 제곱 마이너스 4k 제곱 플러스 36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계산하면 마이너스 k 제곱 플러스 36이 0보다 크다. 자, 2차 부등식이죠. 2차 부등식은 최고차항을 양수로 만드셔야 됩니다.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k 제곱 마이너스 36은 0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인수분해 k 마이너스 6 k 플러스 6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되니까 2차 부등식이 0보다 작으면 얘는 4이죠. k는 마이너스 6보다 크고 6보다 작다 이렇게 해서 같은 답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근데 풀어보면 알겠지만 어떻게 돼? 이렇게 연립방정식 푼 게 훨씬 더 길고 복잡하죠.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중심하고 직선까지의 거리 구하는 공식을 외워야 되긴 하는데 앞에서 많이 연습했으니까 그걸 가지고 푸는 게 훨씬 더 수월하게 잘 풀릴 겁니다. 알겠죠? 연습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방법은 두 가지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세 가지다.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해봤고 이렇게 외워주시면 돼요. 가능하면 이걸로 하자 이렇게 된 거고. 자, 이번에는 접선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접선. 자, 원에서 접할 때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접선도 아주 중요합니다. 중요해.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많은 방정식의 그래프를 그리게 될 거예요. 그 그래프와 한 점에서 만나는 직선, 즉 접선은 수학적으로나 물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연구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어떤 도형의 방정식에 대해 배우고 나면 항상 그 도형의 접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될 건데 앞에서 우리가 원의 방정식을 배웠으니까 그 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배워보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수학적으로 접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접선에 대한 걸 배우는데 중심이 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에 접하고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정식 이렇게 돼 있죠. 자,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r인 그 원에 접하면서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때는 그 원의 반지름과 원의 중심에서 접선까지의 거리가 서로 같음을 이용해서 유도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바로 위에서 배웠던 거, 그 접한다 할 때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 d가 반지름이랑 같다 이걸 이용을 해서 이 직선식을 찾아보겠다 이거죠. 자, 요거를 한번 쭉 유도를 해주는데 우리가 유도 과정을 전부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이해를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요 공식만 외워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요거를 암기를 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유도하는 과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연습장으로 가서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에 접하면서 접하고 기울기가 m인 직선 이렇게 돼 있죠. 자, 우리가 앞에서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방법을 네 가지 배웠었죠. 그치? 근데 지금 이거 기울기는 알려준 겁니다. 기울기는 알려줬을 때 기울기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직선의 방정식은 y는 mx 플러스 n 이렇게 놓을 수 있겠죠. 자, 여기서 m은 알고 있는 거고 요 n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괜찮죠? 자, 이게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직선인 거고 접선인 거고
근데 접선도 어쨌건 어떻게 직선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찾는 방법이 네 가지가 있었어요. 그지? 네 가지. 그 기울기랑 y절편 할 때, 기울기랑 한 점 할 때, 두 점 할 때, x절편이랑 y절편 할 때 이렇게 네 가지가 있었는데 그 네 가지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겠지, 그지? 그 중에 기울기를 알 때니까 기울기랑 y절편을 미지수로 놓고 여기서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원의 중심은 원에서 제일 중요한 건 중심하고 반지름인데 중심의 좌편 0,0이고 반지름은 r이죠. 그치? 그럼 이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이랑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중심에서 점에서 직선까지 거리를 구하려면 직선이 한쪽으로 다 이항이 돼 있어야 됩니다. mx에서 y를 일로 넘길게요. 마이너스 y 플러스 a는 0 이렇게 한 다음에 얘랑 0,0 사이의 거리 d는 루트 a의 제곱 더하기 그 b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1분의 절대값 여기다가 0 넣으니까 n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게 d고 반지름은 3이었잖아. 반지름 r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얘랑 r이랑 같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지? d는 r이다. 이게 뭐다? 접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접할 조건이 되는 거고. 자, 그럼 여기서 절대값 n은 양변에다가 루트 m 플러스 1을 곱해서 r 루트 m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돼 있죠. 루트 m 제곱 플러스 1을 곱해서 자, 그럼 여기서 n은 어떻게 돼? n은 이 절대값이 없어지면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n 대신에 요거를 여기다가 대입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찾는 직선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이렇게 해서 이게 공식이 된 겁니다. 오케이? 자, 결국 m하고 r은 알려준 거기 때문에 문제에서 여기다 갖다 집어넣으면 그냥 바로 나온다는 얘기죠. 그치? 자, 그 대신에 이 공식에 주의할 점은 뭐냐면 이 원의 중심이 반드시 0,0이어야 돼요. 0,0이 아닐 때는 이 공식에다 그냥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그럼 답이 안 나와요. 알겠죠? 문제가 풀리지 않으니까 자, 얘는 중심이 0,0일 때만 쓸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중심이 0,0이 아닐 땐 어떻게 하냐? 지금 유도한 것처럼 이렇게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 직선을 미지수로 놓고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가지고 하면 되는데요. 그 학교 교과서에서는 보통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그대로 연습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예제를 한번 가지고 풀어볼게. 자, 유도하는 과정 뭐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이해하시고 요 공식 외워주세요. 알겠죠? 요거만 외워주시면 돼요. 자, 102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이제 102번을 보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3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이렇게 됐습니다. 1번 보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접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은 루트 3이고 그렇죠? 지금 기울기가 m인데 m이 마이너스 1이지, 그치? 자, 그럼 공식이 어떻게 된다고? 중심이 0,0일 때는 접선이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 제곱 플러스 1입니다. 그쵸? 자, 여기다 그냥 대입하시면 돼요. 그쵸? m 대신에 마이너스 1 넣고 r 대신에 루트 3 넣고 이렇게 하면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루트 2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쵸? 마이너스 1에 제곱하면 1이니까 그래서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쉽죠?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네. 자, 2번 문제도 한번 해볼게요. 2번 문제. 공식만 외우면 굉장히 쉽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직선 y는 2x 플러스 1과 평행하다 이렇게 했죠. 그치? 자, 우리가 평행할 조건이 뭐예요? 평행할 조건이 기울기 같고 y절편 다르다 이거죠. 자, 결국은 뭐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같은 게 중요한 거잖아. 결국 기울기 같으니까 지금 이 직선의 기울기가 2죠. 그치? 그럼 우리가 m은 몇이다? 2다 이걸 알려준 거예요. 그쵸? 1번하고 똑같지? 1번은 그냥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고 직접적으로 알려준 거고요. 자, 얘는 기울기가 2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중심은 0,0이고 반지름은 루트 3이니까 똑같죠? 자, 그대로 넣어주시면 다시 한번 써볼까?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지, 그지? 그래서 y는 2x 플러스 마이너스 r이 루트 3 루트 2의 제곱이니까 5 이렇게 되겠지. 2의 제곱 4 더하기 1에서 5예요. 그래서 y는 2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5 이렇게 되겠다. 그치? 괜찮죠? 네, 공식만 잘 외워주시면 된다는 게 이런 얘기고요. 중심이 원점이 아닌 게 나오면 그때 그거는 예제 선생님이 다시 한번 풀어주도록 할게요. 그렇죠? 네, 이렇게 되고 자, 그런데 이번에 원 x제곱 플러스 r의 제곱 위에 한 점 x1, y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유도하는 방법은 이 접선과 원의 중심에서 접선을 이은 선분이 서로 수직이다를 이용해서 유도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하고 접선은 한 점에서 만나는 직선이죠. 그랬을 때 이 만나는 점을 접점이라고 하는데 원의 중심에서 접점을 연결하면 이게 반지름이죠. 이 반지름하고 접선하고는 항상 수직이 된다라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의 중심에서 접점을 그은 반지름은 접선과 수직이다를 이용을 해서 증명하게 되는데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과정은 되게 복잡합니다. 복잡한데 이 결론을 외우고 그냥 요거를 암기하신 다음에 사용할 줄 아시면 돼요. 알겠죠? 사용할 줄 아시면 돼요. 자, 그래도 유도는 한번 쭉 해줄게요. 해줄 테니까 쭉 보시고 그 결과를 외워주시면 됩니다.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하고 자, 원 위의 점 x1, y1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됐을 때 자, 그러면 얘는 중심이 이 원의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r인 원이죠. 자, 이 좌표평면 한번 그려보면은 x축, y축이 있고 이렇게 되겠죠. 반지름이 r인 원 이렇게. 자, 이 원 위에 한 점 x1, y1에서의 접선인데 자, 그러면 이 중심에서 이 접점까지 연결을 하면 우리가 찾는 건 요 빨간색 직선인데 이게 수직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돼? 요 중심 0,0에서 얘까지 요 파란색 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죠. 기울기. 자, 얘의 기울기는 어떻게 돼? x의 증가량 x2 마이너스 x1 마이너스 0분의 y1 마이너스 0 이렇게 되겠지, 그렇지?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니까 이 기울기는 x1분의 y1이 되고 자, 그럼 이 빨간 직선의 기울기는 이 둘이 수직이니까 둘이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돼야 되죠, 그지?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y1분의 x1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죠? 무슨 말이냐면 x1 곱하기 y1 곱하기 x1분의 y1 곱하기 네모한 게 이게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네모는 어떻게 돼? 네모는 y1분의 x1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치? 자, 이렇게 돼서 그럼 빨간 직선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y1분의 x1이고 x1, y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니까 얘는 y-y1은 기울기
x 마이너스 x1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양변에다가 y1을 곱하면 얘는 y1에 곱하기 y 마이너스 y1의 제곱은 마이너스 x1 x 마이너스 x1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걸 전개를 분배를 해주면 y1 y는 y1 y 마이너스 y1의 제곱은 마이너스 x1 x 플러스 x1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쵸? 자 여기서 얘를 좌변으로 옮기고 얘를 우변으로 이렇게 옮기면은 x1x 더하기 y1 y는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이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x1 y1이 이거 위의 점이었어요. 그래서 대입을 해주면은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은 r제곱 이렇게 되지, 그치? 그쵸? 그래서 x1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 요거는 r제곱이야. 그래서 x1x 더하기 y1 y는 r제곱이다. 이렇게 공식이 유도가 됩니다. 그쵸? 네, 이게 우리가 외워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 되게 복잡한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리고 이거 지금 x축 y축에 평행한 거는 생략을 할게요. 어차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결론을 외우면 되는데 요거 사용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요 식에서 x제곱은 x 곱하기 x죠. 더하기 y제곱은 y 곱하기 y는 r제곱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이 x 하나를 x1으로 바꾸고 이 y 하나를 y1으로 바꾸면 요 공식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r제곱인데 x제곱은 x 곱하기 x고 y제곱은 y 곱하기 y잖아요. 그때 x 하나를 x1으로 바꾸고 y 하나를 y1으로 바꾸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쵸? 자, 이게 어떻게 하는 건지 이거 예제로 한번 보여줄게. 그쵸? 간단하니까요. 자, 연습장으로 가서 자, 예제 103번입니다.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8 위에 한 점 1번에 2, 마이너스 2를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것도 역시 중심이 0,0일 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한다? 여기서 x제곱이 x 곱하기 x잖아요. 그 중에 하나에다 2를 넣고 그러면 2x y에다가 마이너스 1 하나 넣고 마이너스 2y는 8 이렇게 하면 끝이란 얘기야. 요게 알겠죠? 지금 얘가 어떻게 되는 거다? x 곱하기 x 더하기 y 곱하기 y는 8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요 x 대신에 요거 2를 넣고 요 y 대신에 마이너스 이렇게 넣으면 그게 우리가 찾는 접선의 방정식입니다. 간단하죠? 자, 2번은 어떻게 돼? 2번은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3, 루트 6 이렇게 돼 있죠. 똑같이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면 루트 2x 더하기 마이너스 루트 6 y는 8 이렇게 끝이에요. 너무 쉽지, 그지? 자, 0,2 루트 3은 그쵸? 0 넣으면 얘가 0 돼서 없어지죠. 그럼 2 루트 3 y는 8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해주면은 y는 2 루트 3분의 8이니까 약분하고 유리화 해주면 3분의 4 루트 3 이렇게 되겠네, 그쵸? y는 3분의 4 루트 3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4번 마이너스 2 루트 2, 0 이렇게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2 루트 2x는 8 이렇게 되겠지, 그치? y의 개수 0이 됐으니까 그럼 x는 마이너스 2 루트 2분의 8이니까 분하면 4 되고 유리하면 마이너스 2분의 4 루트 2 이렇게 되니까 다시 약분해주면은 마이너스 2 루트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 루트 2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자 뭐 공식 유도도 다 해보고 했는데 뭐 중요하지 않고요. 네, 요거 공식 그대로 외워주시면 됩니다.
암기해서 사용할 수 있으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끝났고 그 뒤에 가면 두원의 위치 관계가 있는데 그거는 교과서에서 빠진 내용이라서 자, 그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 부분 점과 직선의 위치 관계랑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 쪽이랑 연결되기 때문에 요 각각이 좀 잘 돼 있어야 돼요. 연습해 주세요. 알겠죠? 수고했습니다.